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뉴스를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벌써부터 들썩인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어딘가 봤더니 해가지고 지금 서울 뭐 전역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왜냐면 이쪽 땅값이 어쨌든 싸잖아요. 그린벨트니까. 근데 이게 풀려가지고 아파트로 바뀐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보상금도 그렇고 이제 단기 투기 자금 이거야말로 진짜 투기인 거죠. 3개월 뒤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지금 미리 사놓읍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상지 인근 토지의 매물들이 막 문의가 많아지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뭐 사람들이 산다기보다는 땅 꾼들이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엄청 빨리 입주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뭐 방이 5금 마천동 여기 하남 쪽 뭐 이쪽도 그렇고 이제 서울 강남 서초 막 이런 데들도 지금 막 지정이 되고 있고 뭐 다른 데들도 뭐 다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데들 주변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일부 막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잠깐만 우리 동네 옆에다가 공급을 하면은 약간 그 악몽의 2014-15년도가 막 다시 막 떠오르는 거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내곡동 세곡동에 갑자기 막 반값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MB 정권에 막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옆에 막 7억 8억 하는데 여기 막 4억 3억에 막 분양해버리니까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막 미분양 터지고 막 했었었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쉽지는 않다. 왜냐면 지금 분위기가 뭐 금융위기 직후 뭐 이런 시절도 아니고 그리고 뭐 공급이 막 많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풀고 있는 데들은 2030년대 나중에 추가 또 공급 부족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반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공급한다는 시그널 주기 반 정도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되더라도 뭐 8만 가구가 뭐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뭐 한 10년 뒤의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 당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부는 5년 내에 분양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되겠느냐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3기 신도시 토지 보상하는 것들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죠. 이게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안 되던 보상이 막 갑자기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들도 사실 지금 갑자기 또 발표를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또 부랴부랴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계획을 뭐 미리 몇 년간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5년 내 분양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지난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빨라야 10년입니다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5년 정도 안에 할게요 라고 말은 하고 우선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88 대책이 뭐냐 이게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아니 뭐 이게 공급 대책인 건 맞는데 공급돼요? 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자, 대출을 조금 줘야겠다. 라고 해서 지금 정부가 바로 대출 조이기를 들어갔는데 어딜 조였냐면요. 지금 디딤돌 쪽을 조입니다. 그래가지고 디딤돌 버팀목 이게 이제 전세 그다음에 이제 매매 정책 자금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싸요. 금리가 싸다 보니까 이거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산다 해서 지금 중저가라고 해야 되나? 뭐 중저가들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제 그 상단 막 9억 10억대 막 사러 가고 막 갈아타기가 막 일어나니까 야, 안 되겠다. 우선 여기 그 밑에 이 저가 주택들부터 이제 거래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이제 팍 올립니다. 야, 나름 뭐 0.4%. 근데 물론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요. 2.65에서 3점 뭐 후반대면요. 지금 그냥 일반 대출 받는 것도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디딤돌 버팀목 쪽에서 일부 자금이 약간 조금 뭐 정체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인상이 만약에 되면요. 근데 이제 8월 16일부터 시행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아니고서는 나 뭐 한 다음 달쯤 살까? 뭐 추석쯤 살까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금리가 이제 갑자기 확 올라가네 라고 생각하면서 일부 수요를 좀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이게 어쨌든 확실하게 수요를 당장 막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우선은 야 그래도 정부에서 정책 자금으로 해주는 건데 이쪽 너무 낮았지 않냐 하면서 뭐 일부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노도강도 이제 불티나게 팔린다 해서 7월 서울 아파트 7,000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서울에서 그래도 조금 덜 오른 곳들 그리고 원래 집값이 조금 좀 저렴한 곳들 이런 곳들을 이제 디딤돌 뭐 이런 거 신생아 받아가지고 사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7,000채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상승되고
되고 있는 와중이니까 아까 같은 그런 대출 규제들도 조금씩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기류 올라탄 서울 집값에서 거래 절반이 직전값보다 올랐다. 이게 전고점을 뚫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상승 거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5억이었는데 5억 1천 이러면은 이제 직전값보다 오른 거죠. 그러니까 원래보다 뭐 횡보거나 떨어지면은 약간 하락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거래 절반이 어찌됐든 간에 상향돼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도 많은데 거래가도 올라가니까 상승세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4년 만기 왔다. 벼르는 집주인에서 전세값 상승 부채질환 2법해서 지금 임대차 2법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폐지하자고 말은 나오지만 폐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게 또 임대차 2법 시행 4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제 2+2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2020년에 거래한 분들 아니면 2020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쓰고 전세가 빠졌으니까 저 그냥 신규 계약하겠습니다 하면서 2020년에 5억에 전세 맞춘 게 막 4억에 거래되고 3억 5천에 22년에 다시 들어간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24년이 아니라 26년쯤에 다시 한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쓴 물건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4년이라는 텀을 두고 물량이 막 몰려요. 막 몰리고 뭐 그 막 분쟁이 생기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을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폭을 되게 키우거든요. 특히 이제 물량이 많고 입주량이 막 많은 동네들은 이 변동이라는 게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뭐 어떤 데는 뭐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2+2 그러니까 뭐가 보장 기간이 길다는 거. 보장 기간이 길다는 건 이 변동폭을 키우는 건데 그 영향이 적은데 앞으로 한 2년, 4년 정도 안에는 전세 물량이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변동폭이 막 또 더 커지는 거예요. 저번에는 이제 저금리 때문에 갑자기 급등하게 되고 이제 처음으로 2+2가 생기면서 막 급등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급 부족발 공포 이런 걸로 또 갑자기 또 급등하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좀 없애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국회에서는 뭐 딱히 뭐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대세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이 판이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26억 아파트가 열흘 만에 잠실 집주인들 깜짝 놀란 이유에서 이 잠실이 대단지가 많습니다. 대단지가 많고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제 받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약간 강남구 수문장 같은 느낌이야. 약간 그 UFC로 치면은 그 약간 김동현 선수 같은 느낌인 거죠. 뭔가 그 서울에서 강남권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지방에서도 그렇고 이 뭔가 잠실이 왠지 그 손에 닿을 듯한 동네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빠질 때도 훅 빠지고 올라갈 때도 또 막 확 올라가고 막 이런 기준이 되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실이 지금 막 18억 됐던 게 지금 27억으로 올라갔어요. 1년 반 만에. 18억에서 27억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가 오른 거죠, 이게? 진짜 50% 올랐죠. 지금 1년 반 만에 지금 50% 상승한 겁니다. 50% 상승.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18억 현금 다 주고 사셔가지고 뭐 일부 대출 받으셨겠지만 어쨌든 현금 한 10억을 넣어서 집을 샀는데 7억이 올랐어. 네,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서울의 집값 급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뭐 강남도 그렇고 뭐 압구정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역별로 집값이 혼재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추세적 상승은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의도로 말을 한 건지 저는 뭐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전 정부처럼 추세적 상승이라는 거는 대폭등을 말하는 거죠. 전 정권처럼 그렇게 오르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거는 정말 대폭등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안 올라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대세 상승은 아니고 지엽적인 상승입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지엽적인 상승이라는 게 너무 지금 뾰족합니다. 너무 뾰족하고 또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했기 때문에 이 체감은 엄청 높아요. 그건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고 반대로 이렇게 좀 뾰족하게 지금 대세적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좀 너무 성급하게 사지 말라. 라는 얘기를 지금 장관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은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죠. 자, 청약저축금리 2.8에서 3.1로 인상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소식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청약저축 이거 왜 하냐? 25만 원씩 넣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25만 원씩 넣는데 이제 3인 가구야. 그래서 이제 3명이 넣어요.
그러니까 75만 원씩 넣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0.3%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긴 하는데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려고 하시는 것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극단적으로 그냥 한 2에서 3만 원 정도 넣을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청약통장에 지금 1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구독자분이 이제 은행원이셔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었는데 뭐 의미가 없다. 굳이 뭐 10만 원씩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금액만 넣거나 아니면 그냥 뭐 중단을 시키거나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지금 이 청약통장의 이율 때문에 이거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아파트 아니면 안 산다 해서 전국 아파트 매매 비중이 역대 최고다 하는데 사실 지금 빌라를 잘 짓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분양하는 것도 아파트 위주로 분양들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파트 매매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유독 이제 아파트 매매가 많았다. 왜냐하면 빌라 시장이 지금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그렇고 74%다. 그러니까 4채 중에 3채는 당연히 이제 아파트를 산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빌라라는 시장이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났다는 거고 이걸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빌라 시장을 살리는 거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인 것이고 그 다주택자들한테 유의미하게 뭐 확실하게 약속을 해도 살까 말까 한데 지금처럼 뭐 요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애매하게 그 뭐랄까요 시장을 자극 안 시키겠다라는 그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도저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아파트 매수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대로 가면요. 여기 막으면 저기 오르고 이제는 안 될 거라서 구통째로 규제하겠다 해서 초강수 예고를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극단적인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 조심해라. 내가 지금 이거 분위기 봐서 문제 생기면은 한번 큰 거 하나 터트린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뭘 하냐면은 지금 구 단위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하겠다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오세훈 시장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얘기를 하면은 오세훈 시장은 당선될 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엄청나게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다 풀어야 되고 했던 얘기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계속 더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늘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늘리는 거를 이제 동 단위로 뭐 단지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으로 풍선 효과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이 지역 전체를 다 묶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발표를 해가지고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정책입니다. 이거 정말 하면은 난리 날 겁니다.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서 누가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다. 이거 하면은 앞으로 되게 위험해진다.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도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 3구를 다 묶겠다는 겁니다. 강남 3구랑 용산까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주택자는 집을 팔아야 되고요.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뭐 당연히 있지만 전세 끼고 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강남 3구와 용산은 이제 매수가 거의 불가능한 동네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대가 워낙 세니까 전세 끼고 못 사는데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럼 현금으로 아무리 못해도 뭐 한 15억, 20억이 있는 사람들만 이 지역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가장 최고 입지잖아요. 최고 입지. 그러니까 가장 최고 입지를 규제를 하면은 그 밑에 단지 뭐 굳이 얘기하면 뭐 2급지라고 뭐 굳이 칭한다면은 그 2급지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풍선 효과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겠죠. 성동구 뭐 마포구 막 이런 데가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갭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강동이나 뭐 마포나 이런 데들이 막 22억, 23억으로 막 올라와. 뭐 잠실이나 압구정은 그렇고 잠실이나 뭐 대치동 이런 데들은 막 30억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게 얘네들이 막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네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 집을 팔아가지고 또 일로 들어오는 거야. 이 강남 3구로 계속 들어옵니다. 아까 제가 그 잠실도 얘기했지만 잠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근데 27억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돈 벌어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돈 벌면 그걸 팔아서 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또 튀는 거야. 시간이 지연될 뿐이지 다시 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네는 튀고 얘네는 또 비싸지고 그러면 우리도 가야지 하면서 뭐 굳이 3급지라고 하겠습니다. 3급지가 또 가고 이런 일들이 또 서울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책으로 푸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인데 유혹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하셨으면 요거 하면은 또 난리가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집값 뛰니까 씨마른 매물에서 강남 복비 영원 재등장했다. 근데 이거는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에서는 항상 이래요. 왜 그러냐면은 중개사들도 다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비를 이제 깎아주겠다라는 거를 이제 딜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야지 라는 정도의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는 곳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건을 줬기 때문에 너는 매수자한테만 받아도 되는 거지 내가 너한테 안 주면 너 돈 못 벌잖아 라는 정도로 우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복비 영원히 쉽지가 않은 건데 뭐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금 강해지고 있다. 최근에 막 엄청 폭등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신축이고 막 대단지인데 막 40억 넘어가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아니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그 돈 받는 게 맞냐고 하면서 막 그 중개사들 뭐라고 하고 그 중개사분들도 말을 못하죠. 왜냐면 이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제가 매수 쪽에서만 받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대신 매물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팔아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협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제 소개해 드린 거고요. 국토부 1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미분양 날만큼 짓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의 말기에서도 이랬습니다. 이제 국토부가 이제 뭔가 코너에 몰리거나 하면은 멘트가 이제 강해져요. 용산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뭐 몇만 호를 짓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3기 신도시를 뭐 몇 년 안에 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공급 쪽에서 지금 막 시그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 날 때까지 지을 거니까 조금만 좀 진정해 달라. 라는 멘트를 하는 건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뭐 이런 말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니까 이런 말 안 해봐 안 하면 또 뭐 아무 의미 없다고 하면서 또 뭐라고 하고 하니까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쉽지 않다. 공급이 잘 안 될 것 같다. 자, 반년 동안 고작 3,000호가 지어졌다. 서울서 빌라가 사라진 이유는 왜일까요? 다들 알고 있잖아요. 빌라 쪽에서 지금 전세 사기가 이제 빵 터졌고 그거를 막는 게 피해자 회복 대책이 아니라 사실은 다주택자 규제를 풀면서 확 떨어진 빌라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싸게 살 수 있다는 그 욕망을 자극시켜가지고 글로 들어가면서 손바꿈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일부 전세금도 좀 회복시켜주고 모자란 부분은 일부 뭐 국가가 뭐 다른 식으로 지원하든지 해가지고 빠르게 시장을 살렸었으면 되는데 그 부분을 완전 놓쳤죠. 완전 놓쳐가지고 이 빌라 시장이 박살나고 무너지는데 저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가 지금 핵심이지 하면서 아파트는 안정돼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좀 보낸 바람에 그 바람에 이제 전세 시장이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도 안 되고 그 상황에서 이쪽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로 막 쏠려오고 하면서 아파트 쪽이 이제 불이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빌라 쪽에 공급이 되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다주택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답이 없어요. 지금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안 돼. 그러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인 가족이 무주택으로 15년을 버텼다. 20억 로또 만점 통장에 시끌시끌하다. 이게 원 펜타스죠. 원 펜타스에 20억 시세 차익 나는 거에 만점짜리 통장이 나왔습니다. 84점이 나왔어요. 84점. 84점이 최소 3명인가요? 그러면 7인 가족인데 15년간 무주택으로 지내야 됩니다. 7인 가족이 사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내 주변에 7인 가족이 한 집에 산다. 그거는 전원주택에도 없어요, 요즘에는. 요즘엔 거의 없어요. 근데 일반 아파트나 이런 도심지에서 7인 가족이 산다?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당첨되기 전에는 저희 집입니다 했던 사람들이 억울한 거야. 나도 70점대 후반이고 막 이런데 안 돼. 봤더니 84점이 있어. 뭐? 7인 가족? 잠깐만. 그러면 애가 3명에 부부에다가 노부모 봉양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 아니면 애가 1명이고 부부에다가 양가 부모님 4명을 다 모시고 사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이거 의심스럽다 하는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따져봐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이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이게 84점이 나오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의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집을 팔아가지고 뭐 부모님도 무주택이신데 뭐 전세 살면서 뭐 일부러 만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다 가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찌됐든 84점이 나왔다. 근데 20억 벌면은 뭐 84점 해볼만 하지 뭐.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저는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제도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 20억은 조합원의 손해거든요. 조합원은 이 20억을 어쨌든 손해 본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금전적 손해가 나면 그 옆에 단지 이제 막 해야 되는 단지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를 이렇게 우리는 마음고생하고 뭐 비대위랑 싸우고 뭐 소송하고 조합장 뭐 몇 번 갈아가지고 막 바꿔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막 인허가 뚫고 막 속상한 일 다 겪어서 이렇게 왔는데 일반 분양을 받는 무주택자는 뭐 이렇게 한 방에 20억 벌어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옆 단지들도 보면은 이거 맞나? 근데 여기다 막 임대주택 넣으라고 하고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막 한다고 하고 그러면 20억 번 사람은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이 안 되는데 조합원들은 이거 해당된다고 막 몇 억씩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억울해서 못하겠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 자체가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 무주택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소수만 돈을 벌고 대다수한테는 공급이 안 되게 막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청약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 안 되죠. 왜? 내가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계속 지금 뭔가 코너에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강남 3구 마용성에 집값 띄우기 기획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몇 년 전에 많이 보셨던 그런 제목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게 상황이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거밖에 없어. 지금 조사하고 자금 계획 잘 냈는지 뭐 확인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 동네는요 원래 자금 조달 계획을 좀 빡빡하게 봐요. 이미 빡빡하게 보고 여기 막 그 중개사들 막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막 조사하고 막 이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하는 동네인데 집값이 들썩이니까 또 한 번 하는 거지. 야 너네 뭐 잘하고 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업계약 의심 사례 일부 드러나.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좀 멘트가 좀 애매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 8.8 대책에서 뭔가 좀 강력한 게 좀 나오고 여야의 어떤 합의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